샘 오츄리는 토론의 주제에 따라 출연진들이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으로 성향이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샘의 경우 로빈 데이아나이나 다니엘 스눅스와 함께 출연진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지만 이 둘과 달리 보수파에 속해 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에네스 카야나 장유한에 비해 절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온건 보수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수자 인권 등의 주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성평등에 대해 얘기하며 생물학적 성과 젠더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젠더는 남녀로만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을 하거나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동성애자를 법으로 박해하는 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가나 출신인 사람으로서는 꽤나 이례적인 발언이다. 2022년 8월 19일 유튜브 채널 앤드로메다 스튜디오에 게재된 영상에서 배우 박은혜를 성희롱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친구가 흑인에 매력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식의 댓글을 남겼다며 친구끼리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했다. 근데 이걸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후 2023년 2월 21일에 채널 S의 예능 프로그램 진격에 언니들에 나오며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는데, 이때 지난 의정부고 흑인 코스프레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시금 사과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본인의 인종차별 논란과 성희롱 동조 논란에 대한 해명도 했으며, 본인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토로하면서 영어 선생 자리라도 찾기 위해 구직을 했으나 여론 때문에 고사된 것과 가나 대사관에 오츄리를 가나로 돌려보내라는 요청까지 들어왔던 일을 언급했다. 에네스 카야는 JTBC 비정상회담 제작진이 비정상회담을 이끌 G12를 캐스팅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직접 인터뷰, 비정상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중 에네스를 인터뷰할 당시 에네스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방송하려면 에피소드가 많아야 살아남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170만 명이나 되는데도 하나같이 뻔한 질문, 뻔한 대답들 뿐이라 지겨워요? 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가면 몇 회 못하실걸요?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오해 마세요 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에 걸맞게 한국어에서 쓰이는 관용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출연자 통틀어서 미국인인 타일러 라시와 함께 가장 한국어 실력이 좋다. 이후 2017년 6월까지 건국대학교 근처 케밥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본업인 통역사 및 무역 컨설턴트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도 본인의 SNS에 한국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사는 소소한 근황을 올리고 있다. 장유한은 역대 비정상회담 패널들 중 불륜 논란으로 하차하여 압도적인 보로를 받고 있는 에네스 카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호불호가 갈린다. 출연 당시 비중이 높은 패널들 중 한 명으로 방송을 대표하는 출연자 중 한 명이었으며, 잘생긴 외모, 의외의 허당미로 좋아하는 팬들이 많지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모습과 자문화 중심주의를 넘어 만물 중국 기원설에까지 도달한 것 같은 너무나도 지나친 중화사상, 하차 이후 웨이보에서의 왕심린 저격 사건과 남중국해 억지 주장 논란 등으로 인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2024년 5월 24일 중국 뉴스를 다루는 유튜버 쉬는 시간을 통해 최근 근황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곧 한국에 방문할 것이라고 하여 한국에 가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논의하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다. 한국인이 중국의 문화를 훔치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겠다. 단오절, 공자, 한자, 중국 절기에 관련된 것 등 중국적 요소 등이 전부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을 것이다. 경복궁에 가서 명나라, 송나라 때 황제 옷을 입고 왕궁을 한번 돌아보겠다. 한국에 가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한 한국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발언한 것들을 보아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을지는 의문이다. 발언 4일 후 2024년 5월 28일 한국을 방문한 장유한은 해명 영상을 공개하며 본의가 아니었다며 해명하고 있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에 일하려고 들어왔는데 실검에 오르고 3대 메이저 방송사에서 다 방영되고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자기 발언이 얼마나 큰 파급을 부를지 짐작도 못했던 듯하다. 제임스 후퍼는 한국어 자체는 유창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프랑스인 로빈 데이아나와 함께 양대 버벅임을 담당하지만 그래도 말 자체는 조리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비정상회담 하차 이후 유학을 간다고 떠난 제임스가 체코에서 목격되었다. 자전거 종단을 통한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17년 3월 22일 채널 S 원마일 클로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줄리안 퀸타르트는 포지션은 에네스 카야와 완벽한 대립각이며 유럽의 자유로운 사상을 대표하는 주장을 자주 한다. 예를 들면 이회에서 에네스 카야가 동거에 대하여 법적으로 결혼과 별 다를 게 없을 시 결혼하기 전 굳이 동거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보수적인 발언을 할 때 왜 굳이 결혼을 하느냐고 하는 식이다. 주관도 뚜렷하고 진보파 중에서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 보니 진보파의 수장처럼 활동하고 있다. 평소에는 진보파가 다수라 크게 부각되진 않았으나
유쾌해서 한국회사 문화에 대해 긍정하는 보수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공격하는 와중에도 일당백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줘 인기가 올라갔다. 대립각을 세우는 NS하고는 매번 옥신각신한다. 11회 NS 카야가 휴가 가느라 빠지자 다니엘 스눅스와 완전 날아다녔다. 물론 방송 특성상 의견 내세울 일이 많아서 NS 카야와 대립하기는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줄리아는 토론은 상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NS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토론 상대임을 밝히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톡파원 25시에서 같이 출연하는 타일러 라시와 함께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방송인들을 위한 소속사인 웨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고 공동 대표로 부임하고 있다. 타일러 라시는 산으로 가는 토론의 흐름을 본론으로 회귀시키거나 요점을 정리해 방송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서브 진행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 회가 거듭될수록 이 프로그램이 토론보다 예능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이런 캐릭터로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덕분에 균형이 맞아서 비정상회담이 예능이지만 토론 형식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소를 줄이자는 취지의 트윗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한국 미세먼지는 황해를 건너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력발전소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 혹은 전 세계의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의견도 있다. 보다시피 타일러는 딱히 원인이 되는 국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화력발전소라고만 말했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2022년 12월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초록색 바탕에 한글로 영주 중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 헤라다 타쿠야는 2014년 7월 비정상회담에 첫 방송부터 일본 패널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결과적으로 비정상회담 출연은 큰 전환점이 되어 크로스진 내에서도 가장 유명세를 탄 멤버가 되었고 하차 후에도 여러 예능의 러브콜을 받으며 승승장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기 활동을 준비 중인데 현재 한일 관계가 험악하다 보니 잠시 공백을 가지는 동안 소통을 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해져서 지금은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심지어 일본어로 말하는 중에도 자꾸 한국어가 튀어나와 종종 말이 꼬이곤 한다. 틴탑의 멤버인 니엘과 친하며 함께 게임도 자주 하는 편이다. 서로의 브이로그에 출연하기도 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찍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국내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멤버 유토 켄타와도 친분이 있으며 셋이서 스키장에 놀러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비정상회담 멤버들 중에선 블레어 윌리엄스와 가장 친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언급하기를 비정상회담에서 가장 편했던 멤버인 것 같다고 한다. 옆자리였고 동갑이고 유일하게 둘이서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JTBC 톡파원 25시에 2년째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전현무 등 출연진과 함께 자신의 고향 이바라키현 온천 투어를 하는 등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는 완전히 일본 대표로 자리 잡은 모양새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방송인으로서의 지명도를 쌓은 덕택에 2023년 4월 이바라키현청에서 타쿠야를 이바라키현 한국 홍보대사로 임명했다.